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왜? 운명의 이 길을 이용할 줄을 모르니까. 언젠가부터 외출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챙긴다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전화에서부터 결제까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갈 때든 꼭 스마트폰을 챙기곤 하는데요. 이렇게 편리한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기까지 한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지 이제 겨우 10년이거든요. 정말 1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은 뭐 대중교통 안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이 송가인 동영상 보는 장면 뭐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가서고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어르신들 앞에 새로운 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뭔가요? 바로 키오스크인데요. 네. 이 무인 주문기라고 합니다. 기계가 이제 사람 대신해서 주문도 하고 또 계산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부산역에 가시고 또 버스터미널을 가시면은 이 기계 앞에서 표 끊는 모습을 네.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계가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네. 키오스크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좀 조작법이 왠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키오스크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창구에 직원 앞에 가서 줄을 서서 이렇게 티켓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디지털 기술 잘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하지만 다룰 줄 모른다면 네. 그때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기술 앞에서 작아진 현실,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요즘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인건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에 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장점 때문에 한 항공사에선 지난날부터 이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을 받으면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 원래 무료였는데요. 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통할 경우에만 무료로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무인 시스템 사용을 권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업종은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3, 4년 사이에 이 스마트폰 뱅킹 같은 비대면 금융이 늘어나면서요. 이 은행들도 지점이 점점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올해 2월 15일까지 운영하던 시중은행이었지만 지금은 건물임대라는 이 플랜카드만 걸려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은행 역시 지난 5년 새 12%가 사라졌습니다. 약 900곳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은 겁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가 상당히 낯설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한 패스트푸드점에선 키오스크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시냐 물어봤는데 언제 산다고? 보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렀어? 아니 저희가 불렀냐고! 우리 잘 썼는데 큰 싸움으로 번졌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이 노인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늙었다는 핑계다 뭐 이런 댓글까지 있네요. 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인 만큼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순 없는데요. 부산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손꼽히는 동구를 찾아서 어르신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긴 어딘가요? 네, 어르신들의 하플 경로당이죠. 네. 다들 반가워해 주시네요. 네, 손녀가 온 것처럼 반겨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의 연세는 저희 할머니와 비슷했습니다. 주로 80대. 80대에서 88세, 80까지. 후반까지.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딱 두 분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네요.
네,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70대 이상 어르신은 이 3, 4명만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네. 이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잘 몰라서 안 쓰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런 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알고는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는 뭐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시간 딱 보고 나오면 바로 버스 타는 거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뭐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금방 볼 줄은 아는데 뭐 보내는 거 모르니까 사진도 못 찍고. 비단 이 어르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어르신들에게 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대부분이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린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총 4분이네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할 있나요? 때도 모르는 날은 올 때도 없고 배울 때 저거 할 때도 배워. 다 있어. 안 돼. 있는데 배우는 데는 있는데 돈 내야 돼요. 혹시 돈 올려. 그 장난. 돈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네, 2만 원씩 내야 되고 뭐 그거 하니까 우리는 하는 그냥 쉽게 사람들보다 배우는 돈 걸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은 보니까 돈을 내고 배워야 뭐 하는군요. 노래도 네, 나오고 맞습니다. 뭐 그거 하니까 여러 가지만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뭐 그것도 그러니까 찾으니까 중고막도 나오고 이래 좋기는 좋은데 돈 내야 돼. 나이가 들면은 다 그래요. 다 서투고, 세월은 좋아지고, 우리는 자꾸 늙어가니까 한심만만 들고,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젊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모든 게 좀 서운하지. 문화가 발달할수록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떤 때는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왜?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할 줄을 모르니까.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어려워하실 거라고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외감까지 느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또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좀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르신들 만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은 사실 이 디지털에 조금은 익숙한 세대인데도 네. 이 어플 같은 것도 물어보면 제가 막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귀찮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은 맞습니다. 또. 네.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불편함은 진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느끼지 못할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속에 등장한 누리꾼의 한 댓글처럼 이 노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여론들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어르신을 만나서 키오스크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무인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키오스크가 많은 매장에 어르신과 함께 가봤습니다. 어르신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 스마트폰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나이는 우리 나이로 73살. 이름은 김복선. 어머니가 그렇게 디지털을 잘 이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잘하지는 못해도 뭐 좀 하지. 이게 지금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카톡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네, 뭐 전부 다 한다. 이거 프로필도 있네요. 요는 이제 우리 손녀. 혹시 이거 스마트폰 말고 또 디지털 기기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그거 이제 그 뭐고 우리 이제 가게에서 그 손님들 계산할 때 그 이제 이거 하지. 이 컴퓨터 같은 걸로? 컴퓨터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내보고 나이 치고 잘한다 하고 그 칭찬 많이 한다. 같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해 좀 아는 어르신인데 키오스크 사용도 잘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체험할 장소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데요.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만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화관 곳곳에 무인 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네, 저도 어르신이랑 무인 발권기로 가서 티켓을 사보기로 했는데요.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 티켓 구매. 이게 뭡니까? 옛날 하면 해달라졌네. 그럼 또 뭐를 해야 되노? 어머니 어디 앉고 싶으세요? 그 너무 앞에 앉아도 파이고 중간쯤에 앉으면 좋지. 뒤에도 파이고 그지. 그럼 중간쯤이면 되고 그지. 나 이거 모르는데 도와줘요. 이게 영어로 스크린이거든요. 화면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요게 SC. 어머머머 이거는- 이게 대기 시간이 초과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다시 터치. 터치. 아 그거 참 하기 어렵네. 아유, 오늘 안에 영화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X로 누려볼까? X. 이거 빈자리 아이가 이게? 이게 빈자리가 아니라 다 차 있는 자리예요. 차 있는 자리고. 그러면 요런 거는 어머 또 다시 아, 이런 시간 초과해서 아이고, 다시. 어려워요, 이게 사실. 결국엔 제가 좀 도움을 드렸는데요. 카드. 아 이거 부탁하면 또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다 이어야 되지? 네 맞아요. 카드 삽입하는 곳 있어요. 이게 어디 있노? 요거. 요거? 김소단 PD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매가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뭐 영어도 나오고 뭐 또 뭐 자석하고 그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너무 바쁘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급해갖고 아이고 또 다음에는 잘 할 수 있겠다. 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더 낯설게 받아들이는 이유. 국내 키오스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무려 5배나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키오스크가 등장했다고 해서 어르신과 직접 찾아갔는데요. 이제 시키셨던 그 계란 많은 김밥 그리고 또 우동 요거 두 개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를 뭐 내가 어째 시키는 줄도 모르는데 이거부터 눌려볼까? 보자. 김밥을 눌리면은 김밥 그렇지. 치즈 김밥을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란다. 아이고, 어머니 계란김밥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번엔 어르신과 제가 같은 기계로 음식을 주문해봤는데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딱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주문 됐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이건 이제 주주 갔다가 주주 갖다가 줘야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줄라 해야 되는가 어디? 아니요, 저희들은 주문표 들어오면 이 안에서 그냥 들어오거든요. 주문표를 어디 줘야 되는데? 주문에 성공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네요. 키오스크 시스템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난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김밥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키오스크로 이 음식을 주문해본 소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만약에 기계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밖에 어머니 없으면 뭐 할 줄 모르면 굶어야 진짜. 할 줄 모르면 굶어야지. 이 한마디에 어르신들이 정말 이 키오스크를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한 번 더 느껴집니다. 근데 이 김소단 PD처럼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무인기만 있는 식당에서는 이 어르신들은 뭐 식사도 하시지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분식집이 젊은 사람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모른다면은 그냥 키오스크 시장이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은 네.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또 이게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이 어르신들이 잘만 또 배우고 활용한다면 사실 상당히 삶에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그냥 어플을 이용해서 뭐 택시를 불러서 탄다거나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서 장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배우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디지털 기술이 어르신들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산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치매를 비롯한 노인 질환 환자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이곳에 새로운 디지털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만 있는 이곳에 왜 VR 게임기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 VR 프로그램이라고 어르신들 딱 인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인데도 이런 3D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증 치매 분들이더라도 색깔 구분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까마귀, 검은색만 맞춰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요거 지금 끝난 것 같은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궁금한데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 게임은 이 화면 속에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까마귀 중에 정확하게 까마귀만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5,000점 넘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어르신들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마비 증세가 있는 이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왠지. 그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담 PD보다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훨씬 잘하셨어요. 저 5,000점 됐는데 6,000점 아이고 선생님 처음에 했다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1,000점 나오더만은 조금 하니까 2,000점, 3,000점, 4,000점 초반까지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 옆에 계시게는 뭐 놀래갖고 점수가 놀랬는가 봐요. 전문가는 디지털 기술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치매 예방의 측면에서라도 기술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뭐 연구 사례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건강 예방 그리고 차후에 노후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절감 측면 또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도 더 편해질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건강 데이터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운동도 하고 또 식단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노인을 위한 디지털, 그 두 번째 가능성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수업을 하는 이곳, 수강생 절반 이상이 60대 어르신들입니다. 이 수업이 노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하루 종일 관심 가지고 즐긴다고 지나가면서 새로운 것이 무조건 사진 찍는 거야. 찍어놓고 저녁에 집에 앉아서 책도 보고 모르는 거 살펴가지고 작품 무조건 만들어 봅니다. 그 자체를 즐긴다고. 네, 삶의 활력소가 된 거네요.
네, 그런 만큼 어르신들의 열의도 대단합니다. 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희 센터에 와서 배워서 그걸 일상에서 촬영하면서 그거를 SNS 통해서 지인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좀 열어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불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바람. 미디어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 지향들이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디지털 문화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서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이런 미디어나 디지털 이용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교육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세대 간의 격차나 또는 문화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부산은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마을 단위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 기획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부산시의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올해 우리가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5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역시 예산 편성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저번 달 한 10월 달 기준으로 지금 6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 정도 되는 이 정도 노인 인구 비율을 100% 다 뭐 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100% 다 충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만 원이 든대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돼서 사실 그 2만 원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컴퓨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깊이 들어가면은 다 사설 학원에서 돈을 받고 해야 되는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사실은 무료로 한다 하는 것도 영어권에서 이제 어떤 사인의 영어권이나 이런 걸 너무 또 침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2만 원, 3만 원 정도는 거의 무료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니어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 좀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지역 사정을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자체 개발해가지고요. 이 노인소에 관련해가지고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해주고 무료로요?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산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이런 걸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서야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IT 관계 기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소외 그리고 또 키오스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이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정책 변화를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지원 방향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좀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법, 그리고 또 뭐 어플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담 PD 이번 주도 고생 많았는데요. 뭐 현장 많이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번 취재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그냥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사실 원초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에 관해서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다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배우려고 하시고 이게 뭔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그냥 막연한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분들을 디지털 소외로 만들지 않았나, 고립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이 여쭤봐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이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사회, 이거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디지털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편리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약자들의 배려를 위한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김소담 PD 이번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시사반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